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교수입니다. 요 제1강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이번 시간은 그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정유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 어떤 회로가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고한 내용은 다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반파 종류와 전파 종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을 시리즈로 연결해서 브릿지 종류 방식까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반파 종류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보실까요? 자, 이 펜 사용법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또 교육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그런 분이 나오시겠지만, 이 활용하는 게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와컴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데, 조금 처음에는 좀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해도 이게 교육하는 데는 매우 편리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파 종류 보이죠? 반파 종류.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교류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플러스가 요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요걸 말합니다. 요것이 쭉 가서 여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잘 안 듣네. 자, 여기서 이 교류 전압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된다 봅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처음 이 스타트 하는데 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잠깐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목도 약간 잠겨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 듣기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러스의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이 P형 물질은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는 이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어떨까요?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의 부분에 한해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 먹는 게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조금 물을 좀 마셨습니다. 좀 끊겼죠? 여기 보면 플러스는 다시 오른쪽 위에 플러스는 통과를 시키는데 마이너스는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칠해 볼게요.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안 나오고 플러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칠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의 경우, 이 마이너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안 나온다는 말인 거예요. 이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반쪽만 나온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이거를 반파 종류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반파 종류라고 말합니다.
자, 쉽죠? 일단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실제 반파 정렬을 요 위에 거는 그 태형문화사과 교재고요. 요건 제가 쓴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책. 요 밑에 사진이 있죠. 또 제 책이라고 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또 글을 올리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또 검색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또 사진을 넣었으니까 여러분 그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자기 책이나 자랑하고 자기 책이나 팔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교재 사면 되지 제 교재를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꼭 말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일반인들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요할 거예요. 이 기술을 수리를 하고 실무에 필요한 분은 제 책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왜냐면 책이 없이 공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 페이지 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그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가는 그림을 해서 이게 이 밑에 봐요.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교류가 요 입력열로 들어간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교류가 이런 그림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그림이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트랜스를 잘 보세요. 트랜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 점이 찍혔잖아요.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의미해요. 이제 가상적으로 이 플러스 밑에 그림 봐요. 마이너스의 극성이 1초에 몇 번 바뀐다? 60번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60Hz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바뀌었을 때 1초에 이렇게 한 번 바뀌었을 때를 우리는 1Hz다 이렇게 말해요. 1Hz라고 말합니다. 일본 애들이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우리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0번 바뀌면 60Hz가 되겠죠. 이때 트랜스는 유도가 되면 이걸 다시 그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왼쪽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트랜스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세요. 좀 예쁘게 안 그려져도 이해를 돕는 뜻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이 바뀌는데 만일에 얘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의 점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점. 이 말을 안 듣네. 오호 참. 요 플러스 점을 찍으면 유도될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어요. 이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밑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밑에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꾹 누르면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만일에 그러려면 플러스가 밑에 붙으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 이거를 밑에 플러스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밑에가 오른쪽 혀를 봐요.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라고 한다면 요 위가 플러스가 돼서 여기 플러스 반달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만 통과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오실로스코프로 보여드릴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집어 보면 위치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해볼게요. 오실로스코프가 요 지점, 이 정류되기 된 요 들어오는 지점을 재면 밑에 그림이 돼요. 이 밑에 그림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그림이 나오고
정류기를 딱 거치게 되면 이런 파형이 나오게 돼요. 정류기가, 정류기라는 말은 다이오드란, 그러니까 영어로 안 쓰니까 또 듣기 이상하죠. 이게 다이오드가 정류기예요. 이 다이오드가 플러스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파형이 얻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이 오른쪽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파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실로스코프. 이 메꿔진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위에 플러스 반달만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은 실제 이렇게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전압이에요. 이건 이제 이 교류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실무로 잠깐 넘어가면 요 다이오드를 거쳐 나온 자리에 콘덴서를 하나 달아주게 돼요. 전해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활용 콘덴서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이제 필터 콘덴서라고 부르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고 DC 링크용 콘덴서라고 해요. 여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콘덴서를 넣게 되면 여기 이렇게 메꿔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순간이 이 콘덴서로 해서 이게 메꿔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꿔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복잡하게 그려졌는데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그러면 이게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플러스. 그러면 뭐를 담게 돼서요? 직류 성분, 디렉트 카렌트, 직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DC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건전지 같은 전압을 직류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직류, DI, RE, CT, 디렉트, CU, RRENT, 디렉트 카렌트. 이거 왜 적어드리냐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익숙하게 하시라고 이 앞에 말을 딴 것이 DC, 직류, 건전지 전압, 축전지 전압과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꼭대기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이거 울퉁불퉁한 거. 이것이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플이라는 말을 써요. RIPPLE, 리플. 즉 맥동하는, 이렇게 바닥바닥 뛰는 맥동하는 전압이 돼요. 근데 이게 많으면은 이 리플이 뒤에 가서는 오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1과 0의 중간인 1도 아니고 0도 아닌 히스테레스 전압이 만들어지면서 오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못하는 원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파 정류는 실제 주파수가 60Hz 정류에서는 램프를 잠식킨다든지 모터를 잠깐 돌린다든지 이런 데는 쓰지만은 실제 그 IC가 사용되는 회로에는 많이 안 써요. 자, 실무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학교 수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 설명은.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 기술을 배우려고 이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것이 2학년, 3학년 되면 이게 틀림없이 필요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같이 듣도록 해요. 학교 설명과 조금 다르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료값, 평균값과 첨두값. 이게 먼저 시료값, 평균값, 첨두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평균값은 요걸 먼저 잠깐 보시면 이 평균값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평균값은 이 최대값을 여기 우리가 최대값이란 말이 여기 이제 시료값이 있고 최대값을 첨두값이라고도 말해요. 첨두값이라고 하는데 평균값은 최대값의 8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본 교재에는 VM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압의 맥시만 이 말을 첨두값을 Vmax라는 말을 써서 VM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파이분의 1을 곱하게 되면 파이분의 V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뒤에 가서 요것이 바로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20, 100V 이것은 실효값이에요. 그러니까 실효값은 100V, 220 이렇게 그냥 표시되는잖아요. 우리가 100V는 안 쓰지만 220 등을 실효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첨두값은 바로 뭐냐 하면은 실효값 V인, 여기 이제 V인, 요 얘기가 V 들어오는 전압, 실용 전압에 루트 1을 곱하면은 첨두값,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설명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책과 많이 다르죠. 이게 좀 많이 다른데 일단 다른 내용은 다 빼버리고 요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교류전압에서 요 한쪽 부분, 요 플러스 부분만 나오도록 하는 거, 요렇게 나오도록 하는 요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반쪽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파정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책과 동일한데요.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색깔로 할까요? 여기 너무 넓어요. 여기 너무 넓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다이오드가 그럼 여기 플러스예요. P형이다고요. P형에 플러스의 전압을 가하면 순방향이라 흐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일 때는 0. 몇 볼트? 7볼트. 원래는 0.6에서 0.75볼트로 사이의 전압으로 우리가 보는데, 우리 이 교재나 평균 보통 0.75를 말하지 않고 0.7볼트를 보통 많이 표시해요. 0.7볼트로. 자, 그럼 0.7볼트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이 고유 저항은 얼마입니까? 흘러갈 때 보통 요거 저항이 7오hm 정도, 보통 7에서 한 9오hm 정도 나오는데 15ohm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유 저항 값도 알고 계셔야 좋아요. 이해를 하실 때 이 다이오드 고유의 내부 저항이 보통 7에서 9오hm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내용을 필요로 하냐면 이 0.7V라는 전압을 문턱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시간에서 이거 많은 문턱전압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 앞에 1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학생들은 다 봤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문턱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순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문턱전압이 미달되면 도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문턱전압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전압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온 봐요. 그림에 V인이라는 전압이 들어오면은 요 문턱전압이 여기 0.6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V인이 10V라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요 다이오드가 넘어오면은 이 문턱전압을 뺀 전압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9.4V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문턱전압을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0.7V라는 말은 문턱전압이 정해진 것이고요. 10V의 전압이 이 문턱전압 0.6을 통과해서 넘어오면 그만큼을 뺀 만큼이 실제 9.4V가 출력으로 넘어온다는 말을 표시하려고 이것이 문턱전압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 전압이 0.7이라고 적었잖아요. 보이시죠? 이 전압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맥시멈 전압, 여기에서 요걸 0.7을 뺀 거라는 표시를 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전파 종류로 넘어갔죠.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갑자기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학교 교재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아이고 이게 설명이 너무 없네. 그 교재에서 반파정류 내용이 이게 다예요. 이게 여기 이 내용이 전부 다인데 설명이 요 정도 이 교재 이거 교재 여러분 교재요. 이건 제 책이 아니고 여러분 교재 내용에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의 말이 이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밑에 보면 전원전압이 양 여기 요 플러스 요 아까 요 문턱전압 양 값을 가지더라도 문턱전압 이상이어야만 다이오드가 온된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전원전압이 문턱전압만큼 전압 강화를 뺀 전압의 부하의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리 입력 전압이 여기에 전압이 아까 다이오드로 들어온 요 전압이에요. 요 전압이 요 0.7 그 양 플러스의 입력이 다이오드에 가해지더라도 문턱 전압이 이상이 되어야만 다이오드가 통과합니다. 전원 전압이 문턱 전압만큼 전압 강화를 일으켜서 뺀 전압 그러니까 0.6 그게 아니고 그 0.7V 여기 아까 뭐가 잘못됐냐면 0.7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0.6으로 계산했죠. 이거 다시 수정해 드리면 그냥 계산이 10V가 들어왔다면 보세요. 문턱 전압이 0.6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보통 저는 0.6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0.7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이 전압이 0.7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나 모르겠어요. 지저분해도 이렇게 문턱 전압이 0.7이니까 10V가 들어오면 0.7을 빼니까 9. 얼마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오른쪽 그림 봐요. 이게 지저분하죠? 이렇게 9.3V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즉 공급 전압이 플러스 10V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문턱 전압만큼 전압 강압 값을 빼고 9.32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게으르면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일단 다시 말을 해서 10V가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0.7만큼을 빼게 되면 이 최종 전압은 9.3V가 왜 이렇게 이게 마우스로 써서 잘 예쁘게 안 써지죠. 9.3V의 전압이 바로 출력 측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정류하는 방법을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파 정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한 요까지는 이제 반파 정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요 위에까지가 반파 정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파 정류까지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전파 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전파 정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양파 정류라는 말을 썼어요. 양파. 양쪽 파형이라는 말의 양파예요. 어니언스 양파가 아니고요. 그냥 뭐 썰렁한 얘기를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이 전파라는 말은 우리가 전자파의 전파가 있잖아요. 그 말과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초보들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전파는 전자파의 전파가 아니고 보면 아까는 반쪽만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교류 전압이 여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 교류가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플러스일 때 보실까요? 요 플러스일 때 다이오드에 보면 플러스가 여기에 가해지게 되면 넘어오는 거는
바로 반쪽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 위상을 요리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뒷장을 볼까요? 이게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럼 뭐냐면은 이 앞에 교류에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플러스의 경우가 되면은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가해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플러스의 위치에 오게 되면 조금 전에 했잖아요. 플러스는 순방향이라 통과를 한다고. 그럼 뭐가 나온다는 뜻일까? 플러스 반달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라서 여러분 좀 짜증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초가 있는 분은, 그런 분은 조금 쉬었다가 제 강의를 안 보고 다른 강의를 먼저 공부하시다가 3강으로 오십시오. 조금 기초가 있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세요. 이 플러스가 여기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웃가 되는데 실제 쓰는 전압은 아까 들어오는 전압을 계산하기 좋게 10을 만일에 했다면, 자, 여가만 10, 여기 100V로 하지 않아요. 교류에. 그냥 여기를 만일에, 계산하기 좋게, 뭐, 9V로 해볼까요? 그냥, 9V의 교류가 됐다면, 거치면, 요 문턱 전압이 0.7이니까, 여기에 넘어온 전압은 8.3V로 얻어진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알아둬야 돼요. 거기 부하측에 요 양단에 8.3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워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왼쪽에 봐요. 왼쪽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20을 그냥 바로 그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0V와 220V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트랜스가 있는데 여기 트랜스를 이렇게 세 단자로 트랜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가운데가 0V고 이 9V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9V, 밑에도 9V. 이게 9V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조금 전에 반파 정리는, 반파 정리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반파 정리는 9V가 한 개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개만 필요하면 요 나오는 전압은 이제 콘덴서가 우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콘덴서가 없다고 우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턱 전압 0.7V가 드롭을 시키게 됩니다. 0.7V가 발생되고 거치게 되면 부하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 부하 연결 안 하면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0.7을 뺀 바로 8.3V가 요 양단에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1강의 내용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할 때 이걸 우선 알아둬야 돼. 8.3V가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9V 여기에 다이오드를 두 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여기도 달고 여기를 달아요. 이렇게 다는데 두 개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출력을 뽑은 거라고. 그림이 좀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빼낸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에 교류가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플러스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항이 있거든요. 이게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이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전압이 9V면은 플러스, 이 왼쪽 그림을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걸린 쪽,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려나요? 잠깐 지우고 얘기할까요? 이거 잠깐 지워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플러스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는데 요가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밑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왼쪽 회로 볼까요? 여가 플러스면은 이 두 번 한 표시 플러스면 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이니까 동작을 안 하고 위에 것만 동작하는데 요 전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요것만 요래 흐른다는 표시인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건 반대일 경우를 말해요. 이거는 반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오래 떠들 것도 없어요. 너무 쉬운 거라서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 할 때 이게 어려워 보여서 그런데 이건 두 번째 밑에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이 표시가 잘못됐어요. 이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글씨 여기가 아니고 이거는 미스프린트예요. 그럼 여기 요가 밑에가 플러스가 되었다고 하면은 위에가 마이너스가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리 되면 요 플러스가 요때 요 놈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때 그때 이 밑에 요쪽이 요렇게 플러스의 위치에 옵니다. 이 표시예요. 밑에가 동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가 교대로 동작하면 어떡할까요? 앞에 동작했던 플러스가 있었고 이제 밑에 게 동작을 하죠. 이 밑에 것이 요렇게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가 위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반파일 때는 오른쪽 봐요. 반파 정류일 때는 플러스하고 여기에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요 자리가.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파 정류는 요 사이에 밑에 것이 다이오드 밑에 것이 동작을 하니까 요 사이에 또 다른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기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은 아유 짜증나게 아유 쉬운 거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 기본이 돼요. 정류 방식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콘덴서를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그림을 이래 그래서 이해가 안 되겠는데 회로를 잠깐 보면 요 부하 양단에 콘덴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사이를 메꾸게 돼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 걸로 다시 해볼까요? 여기 요 그림을 어떻게 해야 예쁘게 되냐면 요 사이가 메꿔진다고요. 이 콘덴서가. 그러면 요 넣어준 콘덴서가 이 콘덴서가 여기를 요렇게 메꾸게 된다고요. 요거를. 그러면 조금 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비어 있는데 이 사이를 메꿀 때의 리플과 너무 간격이 넓게 그려졌죠? 봐요. 여기서 이 플러스의 리플이 요 사이를 메꿀 때와 하나가 또 다른 파형이 하나 위에 거 봐요. 또 다른 파형이 하나 있는데 요 사이를 메꾸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보통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얘 같으면 이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리플이. 근데 얘는 위에 거를 보면 얘는 이래요. 요게 요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위에가 너무 리플이 작게 보이는데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훨씬 양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드는 방법, 이 밑에 걸 보시면 이 리플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 이건 반파 종류의 리플이고 바로 전파 종류는 이걸 개선해서 요걸 메꾸게 되면 이게 조금 더 과장되게 표시하면 직류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파 종류는 속된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이게 훨씬 전파 종류가 우수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수식으로 표시하거나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제 방법으로 이제 이게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 뭐 오래 안 해도 돼요. 이건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교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들어오는 교류를 다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을 푸른색으로 고쳤어요. 이렇게 220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이해를 돕는 뜻에서 밑에가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밑에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야만이 설명할 때 요 위에 게 먼저 동작해야만 좋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요 밑에가 플러스일 때 위는 마이너스에 와 있는데 요 플러스라는 표시를 여기가 여기 점을 찍어 놓습니다. 요가 플러스입니다. 요 점이 플러스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 요 위로 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죠. 그럼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기에 플러스가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위에 있는 마이너스는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게 되며 이때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동작을 못한다는 말이 여기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아까 수업이. 그럼 이 플러스는 여기 얘가 플러스가 이렇게 되니까 요걸 거치게 되면 이 아까 요 플러스의 요 위치가 되면은 이 정류기를 거쳐서 나올 때는 여기서 플러스만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 게 동작할 때는 바로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요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요때는 출력은 요렇게 플러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일 때 위에 다이오드 1이 통과해서 요 위에 있는 다이오드, 이거 그냥 글씨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시할게. D1, D2가 있는데 이때 요 플러스일 때는 D1이 동작을 하는 경우가 돼서 여기 D1, 요 밑에 D1 써놨네. 여기 D1, ON. 근데 여기는 D1이라고 안 적히고 여러분이 다르게 적혀 있어 어렵게 보이겠는데 여기는 D1이라고 적었어요. D1, ON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D1, ON 이 말이야. 이건 제 책이 아니에요. 우리 그 앞에 교수님이 이 저자가 쓴 책 내용이에요. 제 책과 두 개라니까 혼동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잘 가르치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잘 판단을 잘 하세요. 이 발음도 잘 안 정확하네요. 물 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실례했습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요 순간이 됐다가 다음 순간 60분의 1초잖아요. 이게 60Hz잖아요. 우리나라는 220V에 60Hz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분의 1초로 왔다 갔다. 그런 말 안 쓴다 이런 것도 썼네요. 왔다 갔다.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가 돼서 밑에가 셨는데 다음 순간 이제 밑에를 봐주세요. 위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1초에 60분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끝난 얘기. 이때는 요 플러스가 순방향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말을 말해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요 값이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얻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또 다른 플러스가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지울게요. 이 트랜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랜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 전압이 이렇게 교류가 들어오면 만일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근데 그림은 위가 마이너스고 밑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이 플러스는 여기 점으로 표시하며 이 점이 잘 안 찍혀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점이 여기 위로 간다는 말이라고. 그럼 이 플러스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D1, 이걸 다이오드 1, D1이 동작을 해가지고 D1이 나온다는 말이었고, 자, 그럼 이 그림이 이제 뒤집어졌단 말이야. 이게 순간. 밑에 거 봐요. 순간 이 전압이 위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게 또 이런 짓을 하네. 여기 또 헷갈렸죠. 자, 여기 보면 위가 플러스가 되고 밑에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바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이 플러스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점으로 찍습니다는 말이에요. 이 점 찍으면 잘 안 돼요. 얘가 꼭 찍어야 되는데 꼭 누르면 이게 오동작을 해요. 플러스가 밑에 돼요. 그러면 이때는 요때는 밑에가 플러스니까 여기 동작을 해서 요렇게 얻어진다. 그러면 두 개의 신호가 D1, D2, D1, D2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니까 D1, D2, D1, D2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위에 걸 D1, 밑에를 D2라고 했을 때, 그런데 반파 종류는 이 반쪽알이만 있는 거예요. 트랜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도되면은 이 그림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파 종류는 어떻게 표시하면 이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9V 아까 얘기했지만 12V 뜨면 12V, 12V고 0, 9V를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끝을 맺으면 이쪽에 9V, 이쪽에 9V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러한 트랜스 220V 이렇게 9V 전파 종류를 하려면 9V 나오는 게 0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서 밑에가 플러스 점이 찍혔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왼쪽 해를 잠깐 봐요. 여기 플러스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놨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잘 안 보여요. 제 얼굴이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바로 요가 플러스였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을 때는 요 플러스 올라간 요 놈이 동작을 하고 밑에 다이오드가 있을 때는 동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요걸 묶어서 이렇게 출력을 빼는데 너무 쉬운 거를 오래 얘기했다고 해서 좀 이해가 좀 여러분들이 아이고 다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파 종류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만이 가장 많이 쓰는 브릿지 정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계산법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있는데 이 PPT 제공받은 데는 이게 오타가 여러분 책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PPT에 대한 거 제안을 요걸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반파 종류 공식 여기는 실험 얘기고요. 일단 그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를 또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내용을 가지고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랬던 이제 이 반파 종류와 전파 종류를 알아야만이 브릿지 정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브릿지 정리는 여기 잠깐 또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 참 한 짐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브릿지 정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브릿지 정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이게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여기 딱 끝나서 안 올라가네요. 이게 PPT가 이건 제 거고요. 이게 자꾸 재교환하고 혼선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단자가 두 단자예요. 이게 요거만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고편으로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 브릿지 종류는 요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반파 종류와 전파 종류가 이해를 잘 하셔야만이 이 반쪽, 요런 반파 종류가 요 반쪽만 된 거고요. 전파 종류는 두 개가 다 있는 게 전파 종류예요.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브릿지 종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을 하려고 하다 말아서 좀 찝찝한데 그거 그냥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떠냐.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마무리를 안 했냐면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마무리를 다시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봐요. 이게 D1, D2 오른쪽 봐요. D1, D2가 교대로 동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우수예요. 이건 아주 우수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전파 종류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요 가운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녹색으로 해볼까요? 요 가운데 지점이 뭐냐면은 요 오른쪽 위에 봐요. 요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가 0 지점이잖아요. 0. 요 가운데가 0이다고요. 그럼 이 0 지점은 보세요. 이 0 지점은 어스 지점이에요. 이 요래 표시하는 걸 그라운드, 우리가 어스라고 표시해요. 우리가 GND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철판에 어스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요 밑에 그림 봐요. 이 플러스만 얻어진 이 부분은 좋아요. 합격이에요. 이게 플러스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에 있는 짝에 맞춰서 어스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 0 지점. 이 부분이 그냥 교류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전파 정류는 플러스 쪽은 합격인데 0으로 어스된 지점이 요게 요 위로 올라오면 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 지점이 그냥 교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빨간 걸 다시 보여줄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요 위에 회로를 보시면 요 제가 빨간 거 어서 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에 부분이 이 어스로 흐르는 여기는 교류 성분이 그대로 어스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류 성분이 그대로. 그러면 안 돼요. 철판에 교류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 마이너스도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반대로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도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넣어진 게 브릿지 정리예요. 요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여기가 그럼 결국은 그냥 그만 맞추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계실까봐 요가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리고 단자가 얘는 두 단자, 아까 이제 그냥 9V로 그냥 했는데 원래 12V는 이거 9V라고 했잖아요. 트랜스를 9V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9V. 그러면 요 위에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얘가 정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를 내보낸다는 말이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면은 이 플러스 쪽으로 못 가고, 이 마이너스 얘가 위에서 나온 것이 회로를 거쳐서 요걸로 요렇게 흐르면서 마이너스일 때는 밑에 것이 정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저분해서는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일 때는 여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요 밑에 것이 정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 전파 정류에서는 이렇게 가운데를 어서하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돼.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빼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요 어스 지점이 교류로 그냥 그대로 교류라고 이게 교류가 어스 된다고요. 그러면 철판에 교류가 흐르게 되면 그거는 바로 잡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만든 게 바로 브릿지 정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아직 이 브릿지 정류 방식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브릿지 정류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봐요. 요렇게 두 개 동작할 때 두 개는 쉬고요. 반대 요렇게 요거 두 개 동작할 때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을 요래 두 개 동작할 때 요거 쉬고 요거 동작할 때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이너스 쪽도 이것도 정류를 시켜주도록 만든 거를 브릿지 정류라 한다. 이거예요. 자, 좀 이제 결국은 다 말씀을 드려요. 이런 다 배운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잘만 들어주시면 두 개의 책을 제 책하고 또 이 저자가 교육하는 책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비교라는 표현을 좀 사과드려요. 비교는 아니고 더 많은 양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 책과 뭐 제가 책이 좋다 비교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두 책을 같이 봄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류가 간단하죠?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방법으로 꼭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이 저자의 나름대로의 더 세부 분석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험은 또 필요합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은 뭐다?
뭐가 되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실험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론을 했으니까 실험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뭐가 되나? 뭐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왜 반말해? 그게 아니고 말이 좀 그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 다음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아쉬워요. 이제 영상이 끝이잖아요. 이제 다음 또 다른 쪽으로 영상. 이제 그 빨간 날이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은 또 공개가 안 돼요. 학교에서 녹화하면 학생들이 불편해요. 이 앞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은 엔데믹은 뭐 우리가 발표를 해서 하지만 또 완전히 코로나가 해방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녹화를 하는 거는 조금 이해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녹화를 안 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틈내서 우리 유튜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때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 교재를 가지고만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이 책 학교 교재를 안 하고 제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책은 일반인들이 또 조금 필요로 할 거예요. 이게 전문에 자꾸 보여주기만 하고 안 보여줬는데, 이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에요. 페이지 수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몇 장을 봐야만 되느냐 하면, 잠깐만요. 뒷부분, 이거는, 잠깐만요. 이 책을 지금 못 찾아서 그랬는데, 여기가, 126페이지입니다. 이게. 요 126페이지인데, 책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원 교재하고는. 이름 보일라는 모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반파 종류, 우측에 브릿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 책은 그렇게 해서 보시고, 여기 보면, 전원회로의 종류부터 보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이렇게 실무의 책이다 보니까 테스트 그림이 있죠?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내용은, 전자과 3학년에서 보는 책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6페이지를 봐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그 500분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500부 정도가 600부 찍었는데 500부 정도가 배부됐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는 분은 126페이지하고 125페이지부터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이 책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는 별도로 학교 수업이 아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가지고 이제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은 어차피 한 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재훈 TV에는 소개가 안 돼 있고요. 제가 하는 사업체의 주소로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시면 울산 elec.com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